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뉴트리션 전문 강사 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찍부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더운 여름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덥다고 찬물에 밥 말아서 대충, 귀찮으니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로 대충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먹는 것을 두려워하던 제가 학창 시절보다 더 잘 먹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귀 쫑긋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강의에 앞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사진은 제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인데요. 어때요? 건강해 보이시죠? 사실 저는 학교 가면서 도시락을 싸가면 2시간 마치고 밥 먹고 점심때 컵라면에 밥 말아서 또 먹고 6교시 교문 앞에 있던 짜장면집 가서 먹고 학원 가기 전에 또 먹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나 할 정도로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정말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먹을 거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때요? 어딘가 불편해 보이시죠? 이때 몸무게가 42kg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중한 업무, 거기다 상사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엄청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여군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 제가 늘 긴장 상태로 있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먹으면 체하고 또 먹는 게 없으니까 변비가 또 오는 거예요. 어떨 땐 3일, 어떨 땐 5일. 화장실 가면 거의 30분은 넘게 앉아있고 또 배를 하도 주물러서 배가 벌겋게 되기도 했어요. 거기다 매달 있어야 했던 생리까지 거의 10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엔 늘 이렇게 여러 종류의 소화제와 변비약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만 먹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약, 내일은 저 약, 또 신제품이 나오면 사다 두고 이렇게 약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허리 통증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소염진 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기도 하고 한은에서 침도 엄청 맞았어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맞았는데요. 허리 통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심지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이 뭐냐면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평평한 판 모양의 물렁뼈가 추간판 손상 탈출로 염증이 생겨서 신경근에 압박이 되는 건데요. 경추나 흉추의 통중신경근, 자극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 통증이 심하니 시술은 하지만 시술 후에도 통증은 반복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술 후에도 한참 동안 아프면 약을 먹고 통증이 심하면 주사를 맞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갈수록 소화력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죽이나 두부, 국 위주의 음식이 제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들이었어요. 어느 날 옆에서 보던 어머니가 네 그래가 살겠나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먹으면 엄마 나 체할 것 같아. 여기서 음식이 안 내려가. 물을 먹으면 쪼르르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먹는 양이 적다 보니 어떨 땐 저혈당 증상이 오기도 했고요.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운동이었어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에너지를 올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땠을까요? 거의 20년을 넘게 제가 헬스, 수영, 요가, 필라테스를 하며 운동을 했는데도 근육량은 오르지도 않고 허리의 통증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원인은 영양소 부족이었어요. 위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데 영양소 흡수가 안 되니까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먹는 양이 적다 보니 영양소 흡수를 못했던 거죠.
결국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근육이 부족하고 근육이 없는 사람은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해요. 뼈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만 무리하면 관절이 아팠고 어깨며 팔,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했어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는데요. 소화력은 장기가 움직이며 운동을 하고 장기들의 대부분은 허리 근육과 복근 주변 근육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척추 질환으로 통증이 발생하면서 허리의 사용에 제한이 되고 그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는 장기들의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소화력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되면서 오랫동안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유산화 제품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는 걸 보면서 저도 제품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태 저는 몸에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은 흡수가 안 되나 봐 했었는데 그렇게 일주일쯤 먹다 보니 속이 편안해지고 집에 늘 상비되어 있던 약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약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몸을 만져보면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지만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결국 인체가 돼서 우리의 이런 형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결국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먼저 5대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거기에 요즘은 7대 영양소라고 해서 식이섬유와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져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성장 촉진제나 비료를 통해서 대량 생산만 하지 땅에 더 이상 미네랄이 없습니다. 영양소가 없는 땅에서 재배되는 야채와 과일들을 우리는 슈퍼나 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하게 되고요. 요리 과정에서도 많은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야채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밭에서 수확 후 4시간 안에 섭취를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4시간 안에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집 앞에서 밭을 경작하지 않고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런 거 너무나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부족한 영양소, 균형이 잡힌 식생활을 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50년 전에 야채, 과일을 보면 영양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까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먹는 비타민, 미네랄이 보급원인 야채, 과일이 굉장히 허약해져 있어요. 50년 전 사과 하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철분을 현대의 사회에서 얻으려면 26개를 먹어야 하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대구예요. 대구 사과 엄청 유명하죠? 근데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가격표를 봤더니 하나에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 깜짝 놀랐어요. 26개를 먹으려면 10만 원이 넘네요. 감자는요. 또 대구 근처에 있는 고령 계진 감자가 유명한데요. 얼마 전에 저도 밥 위에 쪄서 먹었는데 포슬하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감자 심지어 비타민 A가 하나도 들었지 않대요. 무늬만 과일, 무늬만 야채인 것들로 우리는 영양소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밥만 잘 먹어서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의 보건대학에서는 우리가 밥만 먹어서는 충분히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 비타민제와 여분의 비타민 D를 반드시 섭취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양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양제 고를 때 어떻게 선택해서 드시나요? 올바른 선택 기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처럼 광고나 옆집 엄마, 약사 추천을 통해서 구매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영양제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영양제를 고를 때는 첫째, 바로 좋은 원료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중금속 등 불순물, 잠재적 독성 등에서 안전한지, 둘째,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잘 들어있는지, 셋째, 영양소 함량은 충분한지, 넷째, 생체 이용률은 높은지, 다섯째, 식물 추출물, 즉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캐나다의 영양제 평가 기관인 뉴트리서치 비교 가이드를 통해 올바른 영양제 선택 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16가지 건강 지원 기준, 안전한지, 완전한지, 비타민 E의 형태가 천연인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포도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염증 조절, 기초수명, 잠재적 독성이 있는지까지 평가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객관적이고 검증된 제품, 바로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유산화 제품으로 제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제품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을 뜻합니다. 이분은 유산화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인 마이런 웬츠 박사님인데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인 마이런 웬츠 박사는 전염병 진단 분야에서 인체세포 배양 기술을 사용한 선구자이신데요. 1970년대 초 걸 연구소를 설립, 20년 동안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를 포함한 30가지 이상의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전 세계의 병원과 임상실험실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 모두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질병 진단의 중요성보다 체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뉴트리션 제품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업계의 표준을 다시 쓰게 될 우수한 뉴트리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웬츠 박사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뉴트리션 섭취를 통해 체질과 영양 공급을 통해 훨씬 더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며 1992년 유산화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화는 특허받은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력은 우리 몸은 최소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포가 영양이 충분해지고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건강한 세포 재생을 도울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유산화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과의사 처방전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내과의사 처방전인 PDR, 캐나다의 내과의사 처방전인 CPS에도 유산화의 거의 전 제품이 실려 있습니다. 내과의사 처방전에 들어있다는 것은요, 이것을 약 대신 영양제인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처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퀄리티가 높은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숙련된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유산화의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노력으로 특허를 획득한 앞서 설명드린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올리브 열매 추출물인 올리브오일과 센세이 자가보존 포뮬러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소비자 단체 기관인 컨슈머랩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순도, 라벨의 정확성 등을 테스트하는 제3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유효성 검사를 받음으로써 우수한 제품으로 증명되었으며 여기서 6년 연속 1위를 한 것이 유산화 회사입니다.
특히 전 세계 5,600명이 넘는 스포츠 선수들도 믿고 섭취하고 있는 제품으로 NSF 인터내셔널 스포츠 인증과 영국의 인폼드 초이스라고 하는 인증기관에서도 도핑 테스트에서 안전성을 통과하여 유산화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초 영양을 담당하는 에센셜주와 간 영양제, 눈 영양제 이런 것처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옵티마이저군, 그 다음 균형 잡힌 식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매크로 옵티마이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저의 기초 영양을 채워준 헬스팩입니다. 14가지 비타민과 아홉가지 미네랄, 부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바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불규칙한 식습관, 영양이 부족한 식단에서 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제공하여 활력 있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시켜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제 어깨 위에 곰 3마리가 앉아있어 아침이 힘들었는데요. 헬스팩을 꾸준히 섭취 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헬스팩 구성 성분을 보시면 비타에어 2정, 코어 미네랄 2정,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가 1정, 세포를 재생하는 인텔리전스 플러스가 1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유산화 전체 매출의 25.5%를 차지하는 유산화 대표 제품입니다. 다음은 원래 옵티마이저군에 있었는데 기초 영양 제품으로 들어온 바이오메가입니다. 혈중 중성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혈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추위를 엄청 탔는데요. 겨울에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몸은 늘 냉정 안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겨울마다 손이며 발이 터져서 늘 불편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병원에서 우연히 혈압을 재고 깜짝 놀랐는데요. 혈압이 정상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의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고 지사해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니 이렇게 정상 혈압으로 잘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제품과 함께 바이오메가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이제 겨울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겨울이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이 제품 또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제품인데요. 요즘 시중에 유산균 정말 많죠. 그리고 장 건강의 중요성을 아시고 드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산균 정말 잘 선택해서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장까지 살아가느냐 가다가 산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은 장까지 살아가는 보장균 수 100억 마리를 함유하고 있어요. 장에는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있는데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하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저도 장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유산균 한 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알로엔즈 플러스입니다. 소화를 돕는 멜론, 키위, 파인애플, 파파야, 생강 등 식물 추출물이 5가지나 들어있는데요. 멜론은 필수 항산화 효소인 SOD를 함유하고 있어요. SOD는 젊음의 묘약이라고 불리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키위, 우리 고기 요리할 때 키위 넣어서 재우면 어때요?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바로 천연 단백질, 글루텐 분해 효소인 액티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생강은 지방분해, 혈액순환, 살균제 등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진저로는 소화기,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제가 앞서 소화력이 약해 음식 먹는 걸 두려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이제 밤에 치킨이며 족발을 먹고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이버지 플러스입니다. 사진자피가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사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이에요. 80% 이상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변의 양을 늘려 변비를 치료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화장실을 3일, 5일 못 가다가 이걸 먹으니까 거의 매일 너무 편하게 가는 거예요. 변비 있으신 분들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외출 후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5G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정도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마그네칼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슘량은 권장량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더욱더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천년신경 안정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수면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갱년기나 신경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 친구가 요즘 원인모를 두드러기로 최근에 저랑 리셋도 같이 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섭취하는 제품에 추가로 자기 전 내정을 더 섭취해 보라고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친구가 전화가 왔었어요. 누워서 휴대폰을 봤었는데 눈뜨니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깊게 잔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너무 잘 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2달분에 3만원 정도의 착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으니 주변 분들께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글루코사민입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 글루코사민인데요. 글루코사민은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당 성분으로 뼈, 연골, 손톱, 머리카락, 힘줄 등 신체 조직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질로서 결합 조직의 생산과 관절의 활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메리바시망을 사용해 일반 추출보다 30배 이상의 생체익률을 높인 제품으로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어 통증 완화에 탁월한 제품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와 시술까지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 후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산화 제품으로 건강에 도움받았던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전에 제 몸 세포, 먹는 양이 적다 보니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 또 영양소 흡수를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과거에서 저는 지금 5년째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소화 흡수가 잘 되니 영양이 충분히 채워지고 영양이 충분히 채워지니 그렇게 운동을 해도 늘어나지 않던 근육이 늘어나고 기초대사량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아마 오른쪽 세포 모양처럼 건강한 세포로 많이 바뀌었겠죠?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제 모습, 사실 이 사진 여름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저의 과거 모습에서 유산화를 만나고 저는 이제 소화제, 변비약, 소염 진통제 주사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표정이 완전 달라졌죠? 저는 예전에 소화 안 되면 약사님께 소화제 주세요, 변비약 주세요. 허리 통증이 심하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주사 맞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원인은 모른 채 그저 약사나 의사에게 우리의 소중한 몸을 그냥 맡기지 않으시나요?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 식사는 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운동은 했는지, 물은 잘 마셨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의사가 아니다. 제약회사의 재즈맨일 뿐이다.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환장혁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유산화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길 응원드리며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